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 탑승자 3,711명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16일 현재 35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을 하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 내 장기 격리 중인 자국민을 이송하려는 각국의 조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 정부가 자국민 300여 명을 이송하기 위해 보낸 전세기 2대가 오늘 새벽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을 했고요. 이미 캐나다와 홍콩, 대만, 호주, 이탈리아 등도 자국민 이송을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승객 9명 중에서 8명은 일본 거주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부 측에서 밝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일본 쪽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또 한 명의 비판 인사가 실종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쉬 교수의 위챗 계정은 차단이 됐고요. 웨이보나 바이두에서 쉬 교수의 이름은 대부분 삭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쉬 교수는 최근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해외 웹사이트 여러 곳에 올리고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고 리원양 의사의 사망 전부터 이번 사태는 언론 자유 말살이 원인이라며 우리의 국회격인 중국 전인대를 상대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장 최근에 올린 글에서는 내가 처벌을 당할 거라고 너무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틀림없이 이건 내가 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본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당할 것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처벌을 각오를 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쉬 교수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2018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 임기제 철폐와 개인 숭배 정책을 비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체제 인사로 좀 대표적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요. 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쉬 교수가 구금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베이징 자택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 파악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 쉬 교수의 경우처럼 지금 계속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우한 상황을 전하면서 당국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시민 기자죠. 천추스와 또 우한의 한 병원 앞에 주차된 승합차에 시신이 놓인 것을 촬영해 공개한 의류 판매업자 팡빈 등이 현재 실종된 상태인데요. 외신들은 이들 인사들이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 인권수호자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뉴욕타임즈는 천추스와 팡빈의 사례를 들면서 일반 중국인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공산당은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를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시 주석의 책임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시 주석이 방역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적극적인 여론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시 주석이 지난 3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6천자 분량이나 되는 코로나19 대응 발언을 했고 이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1월 7일에 이미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정치평론가인 우창은 1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코로나19 예방 통제를 위해서 시 주석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을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번 공개 때문에 시 주석이 의도와는 달리 초기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오히려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시 주석이 초기에 충분히 알았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남성 왕족으로만 왕위 계승을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성 왕위 계승 논의에 대해서 왕실의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다면서 남성 왕족으로만 왕위 계승을 제한하는 일본 왕실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일왕은 물론이고 어머니로부터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 일왕이 되는 모계 계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일본 왕실 제도는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고요. 여성 왕족은 일반인과 결혼하게 되면 왕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성 혹은 모계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녀 평등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보수 성향의 집권 자민당은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계속해서 이 자민당이 이런 고집을 피우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게요. 현재 그 일왕인 나루히토에게는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만 있어서 네네.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가 계승서열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가 2순위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남성 자체가 숫자가 적은데 혹시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왕실의 존속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럴 바에야 여성에게도 계승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사히토 왕자의 배우자가 될 여성에게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부담을 지게 한다는 비판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왕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의 이 유럽 국가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무조건 첫째 자녀에게 계승권을 주는 절대적 마지 상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7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주류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미국과 탈레반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17일부터 7일간 자살, 폭탄 테러 등 일체의 폭력 행위를 자제하는 폭력 감소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10일 이내에 본격적인 평화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약 7일간 임시휴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으로 직접 날아가서 평화협정을 위한 정식 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도에서 이 아프간으로 가는 건 쉽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프간에 주둔하는 약 13,000명의 미군 병력은 향후 18개월간 단계적인 감축을 거쳐서 8,600명 수준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평화협상 과정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미국과 탈레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면서 직접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평화협상에서는 배제된 상태죠. 네. 근데 아프간 정부가 여전히 탈레반의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뭐 실제로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탈레반의 약속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탈레반이 위장 평화로 미국을 속인 뒤에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아프간에서 물러나게 되면 탈레반이 또다시 아프간 전역을 장악을 해서 아프간 정부 자체가 조금 위협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탈레반은 이 아프간 정부를 포함시킨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전제로 탈레반 포로 5,000명 석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석방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프간 정부가 있는 평화협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탈레반이 먼저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 선거 수용 여부가 탈레반의 진정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극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려면 앞으로 아프간 정부, 탈레반 등 정파 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아프간 정부를 향해서 이 미국 측은 완전 철수도 아니고 언제든 탈레반이 약속을 어기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프간 내전이 무려 지금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끝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팔 정부가 에베레스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네요. 네, 저희가 이 에베레스트 소식 여기서 몇 번 전해드리면서 지금 산에 쓰레기 너무 많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숨겨져 있던 그 쓰레기와 또 시체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네팔 정부가 8억 6천만 네팔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억 원을 들여서 에베레스트 산과 히말라야 5개 봉우리에서 3만 5천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에 네팔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난해 10,000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수거한 네팔 육군의 비그얀 대부 판데이 대변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이 대청소 기간에 자신들의 팀원들이 최고봉 지역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치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요. 네. 사실 이 고봉,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오르는 데는 전문가 아니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등반 전문가인 세르파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군이 아니라 전문가인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서 청소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는 히말라야 고봉들에 접근을 하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낮은 해발 고도의 쓰레기만 치우고 높은 곳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세르파들을 동원을 할 거다. 근데 군이 중간에서 우리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동원할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부가 직접 세르파에게 이 작업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시체들도 지금 몇백 구가 있는 상황인데 뭐 유족들이 원래 산 사람들은 산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이 시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시체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르파들도 사실 몇 명이 달라붙어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비전문가인 들인 군인들은 더더욱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네, 뭐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니 뭐 산에 올라가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나서서 쓰레기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네팔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모든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5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kg의 쓰레기를 되가져온 등산객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책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등반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도로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반객들이 먼저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